KF-21 사우디 21조 원 구매 원해. 미국 잠깐만 전쟁하면 전부 다 죽어. 러시아 초음속 미사일 폭격 경악. KF-21은 체계개발 시험 비행으로 계획된 2000소티, 비행 출격 횟수 중 절반을 소화했다. KF-21은 2022년 7월 19일 시 제1호기가 최초 비행했다. 2023년 1월 17일 최초 초음속 비행에 이어 지난 3월 19일 공중급유 비행과 5월 2일 최대 속도 비행 등을 수행하면서 국산 전투기 개발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KF-21 보라매는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는 초음속 전투기다. 차세대 한국공군 주력 전투기로 운용할 예정인 4.5세대 전투기이며 F-4 팬텀과 KF-5 제공호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 공급 계약을 지난 6월 맺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도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과 능동전자주사, 예세, 레이더 등 부품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의 양산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와 관련 공군과 KAI는 2026년까지 KF-21 블록 1 체계 개발을 완료해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며 이후 장거리 공대지 능력을 보완한 블록 2도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F-21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우수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미티어 미사일 1차분 100발을 KF-21 1차 양산 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구매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 미대이사가 제작하는 미티어는 최고 속도 마 4.5로 날아가 200km 밖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 수출 및 양산 물량 확대를 통한 퀀텀 점프와 비전 2050 실현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조직 개편을 전격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경쟁력 강화 대프 결과에 따라 수출 개발 생산의 핵심 역량 및 효율 경영 강화에 초점을 뒀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향한 수출길 확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미래 신기술 조기 확보, 효율적 생산 및 SCM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통합했다. KAI는 현재 3부문 1원 2본부 2센터를 5부문 1원 4본부 체계로 조직을 단순화하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 고효율 조직으로 개편했다. 먼저 각 사업부에 분산되어 있는 수출 조직을 통합해 기능을 집적화한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한다. 고정익과 회전익, 무인기, 위성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수립해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융합기술원은 산하의 AI 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미래 핵심 기술 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 핵심 기술 분야인 AI와 SW, 항공전자, 비행 제어 기능을 통합하고 향후 6세대 전투체계, 아이파일럿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신설한 재무그룹은 본부로 격상하고 재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미래 핵심 기술과 중소강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해외 고객들의 수출 금융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기존 운영센터는 고효율적 생산 기반 구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부문 체제로 전환한다. 운영센터는 KF-21 양산 본격화에 따라 불안정한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을 적기 납품하기 위해 생산과 상생협력, SCM 기능을 통합한 생산 구매 부문으로 재편된다.
특히 KI는 퀀텀 점프 가속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책임 경영 실천과 후진 양성 등 조직의 변화와 융합에 주안점을 둔 인사를 단행했다. 2024년 한국 형전투기 KF-21 무사고 비행으로 25년간 시험 비행 무사고 기록 달성. 항공기 납품 및 품질 안정화, 손익 목표 달성 등 성과 창출에 기여한 인사를 중용하고 미래 성장, 전문성, 조직 융합을 키워드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주요 조직장 용태를 계기로 후임 승진 인사와 적재적소 보임을 통해 조직 분위기 쇄신과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해 25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0. 무인화로 진화 중인 K-9 드론도 잡는다. 2021년 11월 말 4650원에서 2024년 11월 22일 37만 9,500원으로 3년 만에 9배 넘게 수직 상승. 주식시장에서 말로 홈런에 해당하는 텐베거, 수익률 10배 이상 종목, 가 코압이다. 방산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얘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밀어 올리는 주요 상품은 K-9 자주포, 이하 K-9다. K-9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출 상품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에만 1,700여 대 이상을 생산했고, 현재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궤도형 자주포 세계 시장에서 수출 물량 기준으로 1위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세계 자주포 시장의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약 4.8%로 예상한다. 시장 규모는 2024년 57억 달러에서 2034년 9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이 자주포 시장의 49.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아시아 태평양 35.3%, 북미 7.2%, 중동 3.7%, 아프리카 2.9%, 중남미 1.4%, 순이다. K-9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K-9의 대공사격까지 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파괴하는 드론의 위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K-9 도입 국가 모임인 K-9 사용자 클럽에서도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드론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군과 방산업체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로 적 드론을 탐지 추적하면 K-9의 대공사격이나 공중확산탄으로 드론을 격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군의 장사정포 포탄에 대한 대공방어도 겸하게 된다. K-9 진화의 핵심은 무인화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의 무인 자동장전 기능을 갖춘 A2, 유 무인 복합 운영이 가능한 A3로 개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재래식포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주포로 변신하게 된다. K-9의 2차 성능 개량 버전인 K-9A2는 2027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9A2는 포탑 자동화 자주포다. 송탄과 장전 등 기존의 병력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임무가 자동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자주포 탑승 병력이 5명, 포반장 사수 부사수 1 범포수 조종수에서 3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한국군 자주포의 운용률 급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202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현재 한국군은 병력 부족으로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이 72.9%대에 머물러 있다. 필요한 조종수가 100명이라면 73명만 충원한 셈이다.
유사시 육군에 배치된 K-9 자주포 1100여 대 중 300대가량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포의 무인화는 한 줄기 빛이다. 분당 발사수도 자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6발에서 9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의 후속 버전으로 2030년대를 겨냥해 K-9A3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K-9의 3차 성능 개량 버전인 K-9A3는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로 작동하게 된다. 원격주행과 다른 차량을 따라가는 종속주행은 물론 자율주행 및 자율배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격진지에 도착하면 자주포들은 자동으로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배치된다. 이를 위해 K-9A3 차체 전면에는 라이다와 주행 카메라, 측면엔 주행 보조 카메라, 포탑 상부엔 원격 통신 장치를 탑재한다. K-9A3는 지휘장갑차 2대가 수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무인 K-9A3 자주포 6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사격 통제 차량인 지휘장갑차 1대에 탑승한 지휘관 1명과 운용병 3명이 무인 자주포 3대를 원격으로 조종하며 이동, 사격 명령을 내린다. 다른 인원들은 경계 및 사격 준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경장도 52구경장에서 58구경장으로 늘어나 최대 사거리는 현재 40km에서 80km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구경장은 구경을 1단위로 해 포신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다. 52구경장은 포신의 길이가 구경의 52배란 의미다. 분당 발사 속도는 10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자주포 시장은 궤도형과 차륜형으로 양분돼 있다. 궤도형 자주포는 바퀴보다 튼튼하고 접지력이 높아 험준한 산지나 야지 기동성이 좋다. 험지에서 기동하기에 유리하다. 포 발사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스페이드를 별도로 장착하지 않아도 바로 발사할 수 있다. 대신 차륜형에 비해 운용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많다. 평상시 작전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별도의 수송 트레일러로 이동해야 한다. 차륜형 자주포는 스스로 수백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빠르게 전장에 투입할 수 있으며 전장을 빠져나오기도 쉽다. 수송기 탑재도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방산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궤도형 플랫폼이 시장의 54%, 차륜형 플랫폼은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대적 기동성이 좋은 차륜형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평야 지대에서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궤도형 52구경장 자주포의 파손율은 27.77%였지만 차륜형 52구경장 자주포는 8.77%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를 차륜형으로 개조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 포탑을 탑재한 155mm 차기 차륜형 자주포 모형은 K-9A2의 완전 자동화 포탑을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에 얹어 결합한 형태다. 프로토타입, 시제품이 나오기 전 디자인. 이 2024년 KDX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 발사 차량은 사막 및 산지 환경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이미 검증받았다. 포신을 제외한 포탑 크기는 4.2m, 길이 곱하기 사인 2.9m, 폭 곱하기 사인 2.0m, 높이 다. 주 무장은 155mm 52구경장 포신이다. 분당 8발 발사할 수 있다. 전투 중량은 38톤 이하. 사거리는 40km, 표준탄 기준로 계획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K-9A3용으로
개발 중인 58 구경장 포신도 탑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도 포탄으로 7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K-9A2의 기능을 계승한 만큼 2인 혹은 3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항속거리는 700km.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륜형 자주포는 켠드스, 독일과 프랑스 합작회사 알크즈-155가 꼽힌다. 알크즈-155는 독일의 복서 장갑차에 캔디스가 개발한 무인 포탑을 얹었다. 독일의 라인메탈이 개발 중인 X-3, 시그마 155는 포탑이 알크즈-155보다 커서 탄약 40발을 탑재할 수 있다. 알크즈-155는 30발 정도 가능하고 신형 하나 자주포는 40발 정도 탑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륜형 K-9이 전력화되면 세계 차륜형 자주포 시장은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